이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달력의 숫자가 바뀐 지는 오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을이라는 계절은 이제야 온 것 같아요. 아무쪼록 늦게 온 가을이 빨리 떠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같겠죠? 오늘은 자꾸 짧아지는 가을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마을에서 10일 동안 특별한 활동을 실천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는 사랑과 마을을 잇는 마을살이 정류장입니다. 저희 방송은 수원문화재단 수원시 미디어센터 지역 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에 제가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기후위기 속 마을 네트워크에서 1.5도씨 라이프스타일 수원 10일 살기 활동을 실천했던 실천단을 운영한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 방희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미정쌤 말고 또 현장에서 우리 실천단 분들의 인터뷰를 해주신 이경남 쌤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남입니다. 저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박미정 선생님. 네. 네, 1.5도씨 라이프스타일 10일 살기 실천단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 저희가 기후위기 속 마을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마을로 들어가서 대화 모임 하는 거를 2년 반 정도 진행해 왔잖아요. 그렇게 진행해 오면서 뭔가 실천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 근데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연구한 1.5도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계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받게 됐고, 그 계산기를 이제 저희가 좀 계산하면 저희가 탄소 배출을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고, 저희가 10일 동안 줄이는 삶을 좀 살아보면 굉장히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그 기후위기소 마을 네트워크의 운영진 분들이 계세요. 같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 동안 55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1.5도 라이프 스타일 실천단이라는 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55명이나 같이 실천을 하신 건데 55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실제로 그 모이신 분들이 좀 다양하게 모이셨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환경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만 모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고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학생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 주부, 그다음에 활동가 분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시민단체나 어떤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도 계셨고요. 다양한 분들이 모이셔서 이 1.5도 라이프스타일 계산기를 계산해 보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참가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10일 살기가 딱 좋긴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달 살기 이랬으면은 좀 엄두가 안 나서 실천단에 신청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 걸 염두하고 10일로 잡으신 건가요? 맞아요. 이게 사실 그 10일이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은 짧고도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 많이 뭐 2주 아니면 한 달 이렇게 했다면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일 정도가 일단 체험해 보기에는 괜찮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돌아보는 지금 일상에서 탄소 배출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고 있는 우리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그 진행을 할 때 첫날 1.5도씨 라이프스타일 계산기로 한번 자신들의 탄소 배출량을 다 계산을 하고 어떤 부문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랬죠. 그랬죠. 그러고 그 확인된 내용을 보고선 이 부분에서 내가 실천을 한 가지 만들어 봐야겠다. 쉬운 거 말고
많이 배출하는 걸 줄여보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음. 많이 배출하는 걸. 네, 그래서 그 실천 다짐들을 또 톡방에 다 공유를 하고 네. 그러고 10일 동안 또 실천하면서 정말 그 맞습니다. 채팅방이 정말 뜨거웠던 것 네네. 같아요. 인증 사진 많이 올려주시고 네.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탄소 줄이고 있는지를 다 캡처해서 올려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또 10일 동안 실천한 이후의 탄소 배출량을 또 계산을 해서 네. 비교하는 인증 과정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많은 탄소를 줄인 건가요? 10일 동안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전체가 신청하신 분들이 55명이긴 했지만 실제로 이 그 1.5도 라이프스타일 계산기를 계산해 보신 분들은 52명 정도였고요. 신청을 했으나 이제 그 시간이 제한이 돼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쳐서 못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아, 인증 시간을. 네네. 저희가 네. 사실 밤 9시에서 밤 11시까지는 시간 제한을 좀 두었었잖아요. 한 맞아요. 2시간 맞아요. 정도. 네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밤늦게 계시다가 주무신 분도 좀 계시고 그래가지고. 아기보다 주무셨다는 분도 제가 네,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 시간쯤이 돼가지고 55분의 이 분들에게 직접 다 전화를 하고 이제 뭐 카톡도 보내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탄소를 얼만큼 줄인 거죠? 탄소 배출량을 보면은 이제 각자 뭐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줄이셨는데 약간 늘어나신 분들 계시는데 다 이제 그 안에는 이유가 있었고요. 저희 그 실천 활동 전에는 실천단이 사실 이제 그 평소에 줄이시는 분들도 좀 많으셨어요. 이 배출량에 대해서도 되게 예민하신 분들도 많으셨지만 들여다 보면은 탄소 배출량이 평균 8.0톤으로 배출량이 좀 낮은 편이긴 했고요. 그리고 10일간의 실천 활동 후에 평균 탄소 배출량은 7.3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0.7톤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전체 이제 10일간 실천단의 전체 탄소 감축 총량은 31.5톤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은 더 많이 이거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추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양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면 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안 하는 게 이상한데 하면서 쉽지 않은 난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난관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면서 함께 이 실천을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실천단이 끝나고 나서 남은 거죠. 네, 그러면 이쯤에서 잠시 노래 듣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미정쌤의 신청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죠. 네, 마룬5의 슈거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우리 미정쌤의 애청곡이라 그러니까 더 애정이 가네요. 네. 이제 저희 얘기도 했지만 사실 또 참여하신 분들의 또 생생한 목소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최초로 현장으로 리포터를 보냈습니다. 와, 네, 이경남 리포터님. 아, 네. 제가 목소리 좋은 제가 인터뷰를 나갔었죠. 네. 다들 참여하신 분들이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그 참여는 한 50명 정도 하셨던 걸로 아는데 7명만 인터뷰에 응해 주셨어요. 오,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7분께 얼만큼 탄소 감축하셨는지 그리고 또 1.5도 라이프스타일 실천단 참여하시면서 어떤 소감이 있었는지 여쭤봤었거든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어느 동 사시는 누구세요? 네, 행고동에 살고 있는 노영란입니다. 네, 이번에 1.5도시 라이프스타일 10일 살기 경험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10일 동안 진행을 하면서 하루하루 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기록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집에서 밥을 많이 해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들은 뭐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오래된 물건들은 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살피게 됐는데, 엄마가 저 전기밥솥을 안 쓰거든요. 근데 엄마가 한 20년 전에 풍력 압력밥솥을 주셨는데, 그게 20년 동안 한 번도 거의 고장이 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예전의 물건들은 되게 튼튼하게 잘 만들었는데 요즘 물건들은 수명이 있잖아요. 되게 짧잖아요. 또 이것도 이제 고치려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또 새 거를 바꿔야 되고, 이런 거 보면서 요즘 이제 뭐 수리에 대한 권리?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동 사는 누구세요? 네, 서둔동에 사는 최옥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1.5도시 라이프 생활 10일 실천하기 하셨잖아요. 네네. 소감은 어떠시고 또 나의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깡패 시민으로서 조금 창피하고 미안한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열흘 동안 외식 안 하고 냉장고 털어서 먹기,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런 소소한 실천을 해서 그래도 좀 많이 줄여서, 요렇게 살면 그래도 조금 기여하고 사는 거 아닐까라고 혼자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또 이제 1.5도시 이렇게 라이프 생활 경험해 보시니까 난 요렇게 생활해야겠다는 게 혹시 계획 세우신 게 있을까요? 냉장고를 아직 다 못 비웠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다 비울 때까지 냉장고 퍼먹기를 조금 해야겠다 하는 거하고, 열을 실천하고서는 느낀 거는 줄일 수 있구나, 라는 게 제일 먼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왜 해외 여행을 안 갈 수는 없는데, 이제 2달 갔다 오면 이제 1달 가기 뭐 이렇게 조금 줄여서 가야겠다라는 생각과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얼마나 탄소를 많이 줄이는 건지도 요번에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되도록이면 좀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 동 사는 누구세요? 네, 율전동에 사는 박연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5도시 라이프 스타일 10일 살기 경험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자가용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수단을 좀 바꿔서 행동해 보았습니다. 네. 네. 어떻게 운송수단을 뭐해서 뭐로 바꾸셨나요?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이용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시간적인 제약 외에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해서 제가 훨씬 학원 픽업하는 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수월하게 도움이 되었어요. 차를 네네.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 실전에 네네. 도움이 되었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 얼마가 나왔었는데 얼마로 줄으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4.5도씨가 나왔는데, 줄인 거는 4.3도씨 줄였어요. 줄일 게 더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도시락도 싸가지고 다니고 했거든요. 그 사이에 제가 또 수업 나가기 전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조금 어중간 1시간이기도 해서 도시락 그전에는 그냥 밥을 먹고 가거나 아니면은 미팅이 있을 때는 미팅하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이제 수업을 나가거나 했는데 요즘에는 도시락을 조금 싸가지고 다니는 열심히 줄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동 사시는 누구세요? 네, 금곡동에 살고 있는 이승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5도시 라이프 스타일 10일 살기 경험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평균보다 높지는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커피 소비를 좀 줄이거나 OTT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걸 해봤는데 그냥 사실 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있는데 이 실천에 참여하면서 하니까 의식적으로 좀 줄이는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수치였는데도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 아, 몇 톤에서 몇 톤으로? 5.3톤에서 4.9톤으로 변화가 있었어요. 예. 5.9톤이 평균인데 원래도 평균보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 어떻게 보면은 가족 구성원들 때문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게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다른 어느 해보다 영향이 컸던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 동 사시는 누구세요? 고색동에 사는 신선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1.5도시 라이프 스타일 10일 살기 경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참여 소감 부탁드려요. 저는 평소에 특별히 많이 소비하는 게 없나 봐요. 전후 변화가 없이 수치가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몇 도셨는데요? 3.9톤이요. 3.9톤이요? 네. 와, 제가 본 분 중에 제일 낮네요. 3.9톤이었고 한 후에도 계속 3.9톤. 좀 줄어들 수 있었는데 제가 목표를 이제 자전거 출퇴근을 매일 하자로 목표로 정했어요. 그것은 그건 거의 지켰거든요. 그래서 줄어들 수 있었는데 기후 뭐죠? 907 네. 907 기후 서울의 행진. 9월 7일. 네. 그거 한번 갔다 오면서 팍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쌤쌤이 돼가지고 네. 그거는 행동에 참여하는 거니까 좀 감안한다면 마음으로는 줄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3.9톤님 평소 되게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궁금해요. 평소에 제가 일단 차가 없고요. 네. 차가 없고 집에서 왜 이렇게 적죠? 에어컨 안 끄세요? 에어컨 안 틀죠. 네. 에어컨 안 틀고 고기 안 먹고 거의 안 먹고 외식도 거의 안 하고 또 옷도 안 사시는. 네, 옷도 거의 안 사죠. 네, 있는 거 입죠. 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평균이 6톤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평균보다 훨씬 적죠. 많이 났네요. 네, 그래도 최대한 자전거 타고 버스라도 최대한 안 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동 사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죽동 사는 네, 성말년입니다. 반갑습니다. 1.5도시 라이프 이거 해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참여 소감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를 해보니까 난 굉장히 많이 줄이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줄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보다. 몇 톤 나오셨어요? 저 7.2톤인가 나왔는데,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이걸 더 줄여봐야 되겠다고. 근데 아무리 봐도 줄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더 줄이고 어떻게 살지? 에어컨도 안 드시잖아요. 에어컨도 안 틀고 외식도 안 하고, 응? 또 시켜 먹는 것도 안 하고, 더 줄일 게 없고. 그렇다고 차를 타고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 차는 타고 많이 다니고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하시잖아요. 네, 대중교통은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냉장고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거는 있어요. 냉장고랑 보니까 김치냉장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차지하는 네. 것 같아요. 딴 건 다 그래도 또 그 주택에서 두 분이서 사신 평수가 넓어서 또 그게 주거에서 높게 나오셨죠? 25평이 넓으면은 더 줄이기는 그런데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나누니까 두 명으로 나누니까 그게 높게 나오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건 어떻게 노력이 안 되는 것들이라 그죠? 10평으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평소엔 되게 전기도 아끼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데 아이고 맞아요. 안타깝네요. 네. 네. 그래도 몇 톤에서 몇 톤으로 줄이셨어요? 7.2톤에서 6.3톤인가? 이렇게 줄인 것 같아요. 네, 많이 줄이셨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동 사시는 누구세요? 행궁동 사는 김광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1.5도시 라이프 스타일 10일 살기 경험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10일은 많은 변화는 없었고요. 이 라이프 스타일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정도?
예, 그렇게 해보니까 주로 교통에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를 같이 타고 다니거나 그런 노력을 했어요. 아, 네, 몇 톤이셨는데 몇 톤으로 줄이셨어요? 아, 그리고 그거 외에 작년에 동네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짧게 이 답답하니까 여행을 많이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년에는 좀 길게 한 번으로 이렇게 줄이면서 그 전에는 비행기를 많이 타서 20톤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으로 줄이고 생활도 좀 줄이고 하니까 그래도 좀 같이 실천해야 될 거보다는 높지만 8톤 정도로 줄었어요. 20톤에서 8톤으로 줄였어요. 네. 와, 대단하시네요. 네. 예, 앞으로 계속 그 탄소 배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찐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아니, 들어보니까 어떤 부분을 많이 쓰는지 이걸로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일기를 맨날 이렇게 작성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해보시면서, 아, 이게 진짜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거구나. 이런 것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네, 가장 짧았던 분의 인터뷰는 더 줄일 게 없었다. 맞아요, 평소에 맞아요. 너무 적어서 네, 3.9톤을 배출하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4.2톤 이런 분들은 평균보다 낮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대한민국 평균이 13톤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실천단 분들은 평균이 8점 몇 톤이었으니까 네. 네, 할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지향하는 톤수가 이미, 6, 이미 많이 줄이고 있죠. 지향하는 톤수가 6톤 정도였던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그거보다도 같아요. 지향하는 것보다도 다 낮아서 깜짝 놀라서 저는 사실 많이 민망했어요. 네. 근데 저는 잘 줄이신 분들의 이야기도 재미있긴 했는데 우리 탄소깡패님도 네. 너무 재밌었던 것 아, 같아요. 네네. 탄소 깡패. 본인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탄소깡패셨던 거죠. 그쵸.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의 실천들을 보면서 본인도 이제 냉장고 파먹기도 하시고 대중교통도 이용하면서 열심히 애쓰신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실천단 톡방에서는 진짜 생생정보통 뺨치는 고급 정보들이 네, 오갔었잖아요. 아, 네. 그분들 인터뷰를 못한 게 좀 아쉬워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근데 맞아요. 정말로 이제 그냥 활동하고 계시던 거지만 이게 뭐 경기도의 기후위기 기회소득이랑 연결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또 뭐 커피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그죠? 저는 커피가 탄소 배출량이 그렇게 네. 많은지 몰랐어요. 네, 네. 저도 몰랐어요. 많은 활동가 분들이 사실 피곤하시게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거의 뭐 3-4잔을 때려 붓는다고 하죠. 수혈을 하시면서 커피 수혈을 하면서 버텨내시는 거였는데 그거를 끊어내신 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네. 요즘엔 여가 생활 진짜 대부분은 OTT 영상 보는 걸로 많이 해결하시잖아요. 근데 그 OTT 보는 시간마저도 이제 줄여가면서 탄소를 이렇게 그렇죠. 절감하려고 애쓰신 이야기들이 진짜 재미있었던 것 같고 기회가 되면 진짜 55분 얘기 다 저는 들어보면 좋을 그분들 다 텐데. 모시고 얘기하면은 근데 오래 얘기해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을 그냥 좀 네. 약간 인터뷰 이렇게 짧게 다 해서 그냥 그걸 영상으로 이렇게 약간 그 쇼츠처럼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도전하세요. 네. 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공유회도 가졌잖아요. 네. 공유회 얘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노래를 먼저 또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리포터로 고생하신 우리 이경남 선생님 신청곡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 듣고 싶으신가요? 네, 가을이면 꼭 제가 신청하는 곡이거든요.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제가 네. 가을을 좀 많이 탑니다. 아우, 네, 좋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듣고 왔습니다. 경남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로 전파가 되면은 좋겠는데 일단 우리끼리도 먼저 한번
공유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정말 따끈따끈해요. 지난 화요일이었죠. 공유회를 가졌는데 공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나요? 사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그 얘기를 다 이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한 3분 정도를 이제 좀 모시고 그중에 이제 들어보고 싶은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한 분은 탄소 일기장을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본인이 동네에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일기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기장을 가져오셨는데 그게 굉장히 흥미롭고 또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집에 태양광을 설치하셨어요. 근데 태양광 설치했는데 태양광 설치 이후에 이제 별 의식이 없이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아 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탄소 그 전기 요금이 0이 돼서 나온 거예요. 0원이 돼서 나온 거예요. 음.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는 돈을 페이백 받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태양광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한 분은 또 학생 입장에서 이 이제 1.5도 실천단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주셨었죠. 그 네. 실천단 분들이 3분 이렇게 자기들의 실천 경험을 나눠주신 것도 네. 있었고, 또 우리 실천단 분들이 어떤 실천 다짐을 했고, 또 어떤 네. 활동을 했는지도 또 정리를 해서 또 공유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진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네. 실천단 분들이 각 부문별로, 우리 맞습니다.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거, 여가, 교통, 소비, 먹거리 이렇게 네. 5개의 부문이 있었는데, 거기 별로 이제 또 실천 다짐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제가 그 정리하면서 봤을 때는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실천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게 실천하기 좀 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먹거리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실천들을 하셨었나요?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그 굉장히 뭐 다양한 얘기들 나왔는데요. 실제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실천하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그것도 채식으로 준비를 해서 직장에서 이렇게 같이 동료분들하고 드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는 하루에 원래 3잔, 4잔 마셨던 분들이 한두 잔만 먹자. 그렇게 또 다짐하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고기 대신에 두부를 먹겠다. 뭐 이런 분도 계셨고요. 네, 냉장고 파먹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냉장고 파먹기, 이제 냉동식품 위주로 해가지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다짐으로 집밥 먹기, 그리고 외식 하지 말자, 배달 음식 하지 말자. 네, 이렇게 다짐을 좀 하시고, 그리고 10일 동안 정해진 외식은 딱 한 번만 해보겠다. 원래는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한 번만 해보겠다라는 얘기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장보기 할 때 가서 이제 필요 이상의 물건들 많이 구입하잖아요. 예, 그래서 장보기 할 때 한눈 팔지 말자. 예, 이런 다짐을 좀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로 저도 실천 다짐할 때 저도 배달 음식 안 먹기를 넣었었거든요. 네, 저는 실천하셨습니까? 저는 그게 진짜 어려울 줄 알았어요. 음. 실천하기가. 근데 의외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번에 좀 느끼게 된 게, 그래,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먹거리 다음으로 많았던 게 사실 교통이잖아요. 맞아요, 교통. 정말 수원은 교통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천 다짐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걷기라든지 대중교통 네. 이용하기라든지 이런 실천 다짐을 제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저 역시도 제가 사실 매일 차를 끄는 사람인데 그쵸. 일주일에 2번 차 몰지 않기 이거를 와, 대단한 결심이에요, 그것도. 실천을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하려니까 짐도 가져가기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가 그렇다 보니까 이걸 실천하는데 계획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계획이 필요해요. 네. 준비가 돼 내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동하겠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야 되고 네. 굉장한 애씀이 있어야 음.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애쓰셨나요?
보통 이제 직장까지 갈 때 걸어가 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곳은 이제 자전거 타기를 좀 실천해 보겠다. 그리고 동선을 줄여가지고 승용차 이용을 줄여보겠다. 그리고 좀 자전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좀 방치해놨다가 자전거 수리해가지고 좀 타보겠다. 그런 분들 계셨고, 출퇴근 때 원래 이제 자차 이용했었는데 대중교통 이용하겠다. 그런 얘기 하셨고요. 그리고 자가용 이용도 하시는데 자주 하시는데 거의 매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수업 재료를 많이 싣고 다녀가지고 대중교통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분도 한 2번 정도는 실제로 자가용을 두고 수업 재료를 이고 지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경험을 좀 해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았죠. 그렇죠. 또 차를 쓰더라도 차를 전기차로 천천히 바꿔보시겠다는 분도 있으셨던 네, 것 맞아요. 같고, 그리고 또 혼자 안 타고 같이 타고 다니겠다. 카풀. 그런 예. 얘기들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천하실 수 있는 선에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찾아서 애쓰신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으로 갖고 다녔던 게 장바구니하고 텀블러하고 손수건은 그리고 네. 부채를 거의 기본으로 장착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기본 아이템이죠. 그거는. 예. 맞아요. 저희가 실천단 하는 동안도 그때까지는 아직 더워갖고 네, 더웠죠. 예, 진짜. 에어컨 우리 주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네. 에어컨 사용 줄이시겠다고 한 분들은 정말 어떻게 실천하실까 걱정스러웠는데 그래서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온도를 올렸죠. 그런 안 건가요? 쓸 수는 없었어요, 저는. 주거 부문이 사실은 네. 10일 동안 줄이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이제 단열이라든지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기가 집을 갑자기 수리하기가 10일 동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은 전자제품 사용을 줄이는 방식을 많이 실천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자제품 적게 쓰시는 것 중에도 미정쌤이 실천 다짐 올리신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전기밥솥을 안 쓰겠다고. 사실은 정수기랑 전기밥솥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시키잖아요. 전기밥솥은 좀 하루 종일 켜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실천하시는 것들 보면은 밥을 해서 그냥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따뜻한 밥을 항상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안만이라도 전기 코드를 좀 뽑아놓고 밥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좀 먹어보자라고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먹을 때 되면은 차가운 밥이기 때문에 살짝 이제 따뜻했으면 하잖아요. 그렇다고 찜기에 이제 쪄서 먹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살짝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고민됐던 게 네. 그래서 밥솥에 밥을 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나중에 전자레인지 돌려 먹는 거랑 밥솥을 계속 켜놓는 거랑 이게 어느 게 전기세 어떤 게 어쨌든 냉장고도 쓰고 전자레인지도 쓰잖아요. 약간 그게 좀 제일 계산하- 좋은 것은 그때그때 소량의 밥을 해서 먹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밥솥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도 얼려놨다가 이렇게 네. 어떤 분은 얼려놨다가 그냥 녹여서 시원하게 드셨다고. 아직 전날. 그쵸. 날이 더워서. 예. 네네. 또 충격적이게 세탁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손빨래 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아, 네네. 네, 손빨래 하신 분 계셨죠. 그래서 관절 나간다 주변에서 걱정하시고 막 그랬는데 의외로 또 열심히 하시고 괜찮았다 또 얘기도 해주셨어요. 정말 네. 요즘 시대에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도 실천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만나볼 수가 있었네요.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건조기를 요즘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엄청 많아요. 네, 습해지고 그래서 그런 건지. 손 들었는데 반 정도 건조기가 있었던 것 같죠? 약간 놀랍기도 했어요, 네. 저는. 예, 예. 그래서 저도 아직은 베란다에다가 그렇게 빨래줄에다가 빨래를 널어서 자연 건조를 시키긴 하지만 요즘에는 아파트 구조 자체도 그렇게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다 확장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은 건조기라고 하는 문물을 이용해서 말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로 맞아. 예, 너무 자연스럽게 가고 음. 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자연 건조하고 싶은데 저는 빨래 넣을 데가 없어요. 뭐 그렇죠. 이럴 수 있는 예. 것들. 베란다가 없으면은 예, 정말 예, 힘들겠네요. 맞아요. 네, 예전에는 베란다가 있어도 거실이 넓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빼기를 무조건 확장한다고 생각하고 그 거실을 작게 하니까 확장하지 않으면 너무 거실이 작아요. 이런 구조 자체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버스 같은 경우도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지만 대중교통이 잘 닿지 않는다든가 음. 아니면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든가 맞아요. 예, 뭐 네. 그런 애로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유회 때 네. 예, 우리의 노력만으로도 네. 예, 바꿀 수 없는 것들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따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이 아니면 공동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은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봤었죠. 네. 그때 저희가 4개조로 나눠서 그렇죠? 주거랑 먹거리랑 주거랑 교통. 교통이랑 먹거리랑 소비 여가를 같이 묶어서 네. 4개조로 이야기를 그랬죠. 했었죠. 네네. 저희가 그때 이야기 나눈 것 중에 몇 가지는 좀 함께 다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교통조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교통조에서 이야기했을 때 한 2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제일 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버스가 수원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수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빨리 오는데 수원 네. 안에만 들어오면은 거북이가 된다. 아니 아. 마을버스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었는데 승객들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정말 요기조기 이렇게 버스 노선이 구불구불 가더라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그래서 결국은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서 택시를 타야 되고 뭐 이런 그쵸. 얘기도 한 가지 해주신 게 있고 네. 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을 음.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까 비용적으로나 그렇죠. 시간적으로나 음. 아껴지는 게 없다 보니까 선택하기가 어렵다. 그쵸. 이런 그렇게 얘기들도 택시를 타야 되는 경우들이 네네, 생기는 이런 거죠.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또 뭐 어떤 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주차비 얘기도 나왔어요. 주차비 생각보다 싼 편이에요, 우리 수원은. 수원이 너무 주차비가 싸서 네. 사실 차 들고 다니는 것이 큰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부분. 저희가 서울 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주차비 무서워서 차 놓고 가는 경우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수원은 그런 부담이 없다 보니까 이게 반대급부도 또 생기는 것 같다. 그런 그러면 이야기들도 수원은 주차비를 올려야 될까요? 글쎄요. 또 참 어려운 결정들입니다. 그죠? 저희가 몰매를 받을 수 네. 있어요. 이걸 주장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요? 다른 아, 부분에 있어서 인제 저는 먹거리 조였어요. 네네. 먹거리 조에서는 그 약간 요즘은 그 홀로 사는 분도 많고 청년들도 홀로 사는 분도 많으니까 1인 가구가 예, 엄청 1인 많죠? 가구가 많으니까 요걸 이렇게 좀 묶어서 같이 먹는 밥상 뭐 요런 거 같이 밥해 먹고 약간 그런 그 마을에 그런 공간들이 좀 있어야 된다. 마을 식당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로컬 푸드로 통해서 그렇게 만들고 또 그 시에서 좀 약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지원금 이런 거 해서 마을에서 그러면 탄소가 그 밥솥도 안 써도 되고 한 번에 다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런 곡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되게 좀 재밌었던 의견이고 늘 이야기되지만 수원에 있는 비건 식당을 좀 인증제해서 그 지도를 만들어서 좀 쉽게 찾아서 사실 저희가 그 사실 육식을 안 하는 것이 되게 탄소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고기가 정말 축산업이 어마어마한 탄소 예. 배출하니까요. 그래서 생각났어요. 네. 그 경남쌤이 얘기하신 거 듣고 그 써주신 분 중에 배달 앱에 대한 얘기를 써주신 분이 아, 계셨는데 네. 비건 레스토랑이 거기 배달 지도에 좀 올라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적었어요. 아, 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시킬 때 배달 앱
배달 이용할 때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서 좀 약간 그런 음. 지원이나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일회용 용기 쓰는 게 제일 문제니까 그런 이야기했었고 우리가 그 텀블러도 가져가면 할인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릇을 가져가서 용기 내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한 할인이나 이걸 오. 좀 뭐 가게든 이용하는 사람이든 둘 다 양쪽 다 뭔가 그게 있으면 사실 가게에서 싫어해서 제가 용기를 가져가기가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반찬 사러. 용기를 내야 되는군요. 예, 진짜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받는 식당이나 참여하는 시민이나 다 이렇게 뭔가 인센티브가 인센티브가 있으면. 있다면 그게 음. 좀 텀블러처럼 좀 정착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 나누면서. 텀블러도 천천히 사실 바뀐 거니까 충분히 가능할 가능할 수도 수 있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소비 여가 분야에서는 사실 이제 여가는 여행 자체를 이제 좀 줄이거나 저탄소 여행, 뭐 배낭 여행, 뭐 그렇죠. 왜 이런 것들로 이제 다시 계획해 보겠다는 분들이 많았고 소비 분야에 있어서는 소비를 줄이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공유다. 라는 얘기를 그렇죠. 이제 제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공유 옷장도 했었지만은 공유 박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원을 이제 같이 돌려서 자원의 수명을 좀 늘려주는 이야기들 그런 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주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나요? 주거에서는 사실 아이디어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럴 해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어려웠는데 주거는 그 태양광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 태양광 설치하면서 이제 뭐 전기세가 0으로 이제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풍지 막 열 이렇게 단열. 되는 거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억이 조금 덜 나는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그 주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원시에서도 뭐 태양광이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등 LED로 바꾸는 거라든가 창호, 단열 이런 것들 바꾸는 것들에서 지원 사업이 그래도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네. 또 천천히 또 실천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서 다시 노래 한 곡 듣고 쉬어 갔다 오겠습니다. 네, 콜드플레이의 피쉬 듣고 왔습니다. 아, 이제 곧 내한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티켓팅에 실패했어요. 그치만 또 갔다 온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궁금해하면서 이제 저희 그 실천단에 다 참여도 해보셨고 그리고 또 공유회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또 소감도 이렇게 들어보셨고 했는데 우리 셋의 소감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 10일 살기 신천단을 진행하시면서 또 참여하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미정쌤 먼저 이야기해 주실래요?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좀 따끈따끈한데 사실 이게 1.5도 라이프 스타일 이 계산기가 굉장히 그동안 약간 그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약간 무기력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 계산기를 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들도 고민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좀 에너지가 됐다 그럴까요?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희망이 약간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그룹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 마을에 있는 공동체들이나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은 지역사회 어디나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좀 주기적으로 해보면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뭐 같이 이제 주기적으로 하면서 줄이는 활동들을 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나름 의미가 있었고요. 제가 사실 포기 못하는 게 있거든요. 뭘 포기 못 하시죠? 그 여행인데 그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을 어떻게 하면 네, 좀 줄이고 안 가고 랜선으로 바꿔야 되나라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포기를 못 하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이게. 걸어서 세계 속으로 추천합니다. 네. 우리 경남쌤은 또 어떤 소감이 있으신지요? 네, 저와 포기하기 힘든 분야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한 10톤 넘게 나왔거든요. 저도 한 뭐 그 대한민국 평균은 안 넘었지만 저도 좀 높게 나와서 그게 해외여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이번에 1.5도시 라이프를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을 통해서 내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었고 어디는 또 좀 적게 쓰고 있었고 이걸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게 통계에 또 다 나오더라고요. 몇 퍼센트 쓰고 네네. 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를 줄여야 되고 어느 것은 뭐 요 정도 괜찮겠다 해서 나의 그 약간 가계부 쓰듯이 해서 나 이건 네. 줄이고 저거는 뭐 그냥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할 수 있어서 참 이번 참여가 좋았다, 의미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저도 네. 랜선으로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좀 공유회 이런 거 갔다 온 사람들 좋네요. 랜선 공유하면 예, 랜선 좋겠네요. 저희 마을살이 거기서 갔다 오신 분 생생한 이렇게 공유 주기적으로 어느 나라 이렇게 좀 공유회 대신 여행 간 그런 느낌을 받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 참 옛날엔 재밌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해외 못 가던 시대에는 갔다 온 분의 이야기를 또 모여 앉아서 듣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번에 참여를 하면서 저는 좋았던 게 저는 제가 차를 안 타는 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상상을 못 해본 거죠. 그랬는데 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고 나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 이거를 계속해 나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겠다. 우리 옛날에는 저 이제 너무 옛날 사람 인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차량 오부제 맞아요. 차량 차량 오부제가 오부제가 있었네요, 진짜. 홀짝제도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어서 정말로 이제 차를 좀 강제적이긴 하지만 운행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유명무실해지고 맞아요. 거의 그러게요. 지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공감대가 넓어지면 또 다시 할 수도 있고 또 실천이 확대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이렇게 함께 실천하고 체감하면서 필요한 정책들 또 필요한 환경들, 또 필요한 우리들의 노력들 이런 거를 좀 여러 군데 전달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려고 또 저희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후에 어떻게 이어갈지 사실 고민이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돼서 같이 하셨는데 또 계속 바로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의 고민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30날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이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만 실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많이 확산시키고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게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좀 하면서 너무 무겁지 않고 좀 재미있으면서 의미도 있는 그런 활동으로 계속 이어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신 박미정 선생님, 그리고 우리 리포터 이경남 선생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다음 정류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수원문화재단, 수원시 미디어센터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만나요.